조조는 155년 후한 예주 패국 초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전략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후한 말기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조조는 자신의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낙양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검수를 연마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은 그가 후일 중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조는 기도의로 임명되어 이들을 토벌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조가 군사적 재능을 처음으로 발휘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략적 판단과 용맹함으로 황건적을 격파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승리는 조조가 후일 중원의 패권을 잡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그의 군사적 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년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자 조조는 그를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가 권력에 대한 도자 실패를 경험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어두운 밤 조조는 동탁의 추격을 피해 숨어다니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경험은 조조가 후일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동탁 암살 시도 실패 후 조조는 여러 군벌들과 손을 잡고 반동탁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다른 군벌들을 설득하며 동맹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동맹은 동탁의 폭정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었으며 조조는 이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중원의 패권을 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은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200년, 조조는 최대 라이벌 원소와의 관도 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중원의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로 조조는 원소의 군량고를 불태우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승리로 조조는 중원의 패권을 확고히 잡았으며 원소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관도 대전은 조조의 군사적 재능과 전략적 판단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6년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며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낙양에서 허창으로 옮기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둔전제를 시행해 농업을 활성화하고 세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조조가 중앙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천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8년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조가 천하 통일을 이루려던 야망에 큰 좌절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불타는 강과 후퇴하는 군대는 조조의 가장 큰 실패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조조에게 전략적 교훈을 주었으며 이후 더욱 신중한 행보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6년 조조는 위왕으로 등극하며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중원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조조는 위왕의 관복을 입고 신하들의 경례를 받으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조조가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며 위나라를 건국할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20년 조조는 병상에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통일과 미완의 야망에 대한 회한을 느꼈습니다. 조조의 죽음은 위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유산은 후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조의 죽음 이후 그의 정치적, 군사적 업적은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위나라를 건국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조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후대의 정치가와 군사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산은 삼국시대를 넘어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